안녕하세요. 필도TV의 제이정입니다. 저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 잘들 계셨죠? 저는 지금 제가 운영하던 부뚜안시티의 한국식당에 와 있어요. 오늘은 가게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약국을 하겠다며 저한테 가게 한 칸을 내주면은 임대료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테니 장소를 좀 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내놔라 이거죠 뭐. 근데 지금 상황에 어차피 손님도 없고 가게 규모를 줄이면 관리비도 줄어들 테고 해서 제가 임대하기 전에 있었던 칸막이를 다시 막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오픈할 준비를 좀 해보려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와서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제가 민다나오 수리가오 시티에서 살며 만났던 어느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요, 필리핀 지방 쪽으로만 다니며 사기를 쳐먹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주로 사기를 치는 아이템은 지방 쪽에 많이 있는 수산물, 과일류, 농산물 이런 종류였어요. 제가 나이트클럽을 오픈하고 2, 4년쯤 될 때인가요? 하루는 가게에 나가 평소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 가수나 DJ 직원들을 살피고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란 표현이 맞을까요?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깜짝 놀랐죠. 이거 한국 사람이다. 좀 얼떨떨했어요. 여기 수리가오에 있으면서 가끔, 아주 가끔이요, 한국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 수리가오가 광산업과 수산물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중국이나 일본 배 타시는 한국 선장님들 그리고 한국 선원분들이 배에 물건을 선적하는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이쪽으로 놀러 오시긴 해요. 그런데 이 처음 본 사람은 어린 필리핀 아가씨랑 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물어봤죠. 한국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하고 물으니 수산물 때문에 수산물을 구하러 오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대략 이 수리가오에 대한 수산물은 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별로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하고 자리를 좀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저희 가게를 오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 혼자이긴 했지만 그리고 한국분이기도 하고 해서 모른 척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리를 몇 번 같이 했어요. 자리를 몇 번 같이 할 때마다 매일 같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세부에 물건을 얼마큼 보냈느니,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덜 보냈다는 등 매일 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보아하니 얼굴도 선하게 생겼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이곳저곳 산지를 다녔던 얘기 등을 하고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여기저기 수리가오의 지명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거길 갔다 왔니, 어딜 갔다 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수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리가오에서 수산물 관련하는 필리핀 친구들도 있었어요. 수리가오는 수산물이 풍부하니 저도 언젠가는 세부나 마닐라 등으로 수산물을 보낼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저에게 와서 세부에서 한국 사람이 하는 큰 수산물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물건을 얼마든지 양이 얼마가 됐든 매일 물건을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세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금이 부족하니 저에게 조금만 투자해주면 같이 5대5로 해서 이익금을 나누자고 하더군요. 돈 관리도 모두 제가 하고요. 그래서 전 얘기를 했어요. 저 사장님, 저는 돈이 없어요. 수산물을 하려면 꽤나 큰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일단 10만 페소만 투자해달라는 거예요. 10만 페소면 저희 나라로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하나로는요. 잘 되면 더 늘리자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작은 돈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았고요. 그리고 저는 수리가오에서는 현지 상황도 잘 알고 제가 일단 인맥이 있으니 조금의 자금과 인맥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러기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물건 대금을 매가지 지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저는 세부에 있는 납품회사 사장님을 수리가오에 초대했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수리가오 현 상황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접대도 열심히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일은 은행 계좌도 제 계좌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돈 관리도 제가 다 하기로 하였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며 매일 아침이면 오늘의 사입비를 저희 집에 와서 돈을 받아갔죠. 저는 전날 나이트클럽 장사한 돈이 있으니 항시 현금이 있었습니다. 결제 조건은요, 저희가 5시쯤에 여기에서 배로 물건을 보내면 그 다음날 새벽에 세부에 도착하는데 세부에서 물건을 검사하고 키로를 측정해서 하루나 이틀 안에는 무조건 제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물량을 더 늘리지 못했어요. 물건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수산물 특성상 현지에서는 벌써 바이어가 다 있고 바이어들은 현지 어부들에게 모든 지원 자금이나 물품을 지원해주고 돈도 빌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그들만의 규약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물건을 뺏어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나서기로 하고 수리가오 제가 알아볼 지역에 있는 필리핀 브라더들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갈 해안 도시의 경찰서장 또는 CIDG, 코스트가드 이렇게 말씀드리려니 좀 복잡한데 한국 분들은 경찰은 아실 테고요. CIDG라는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좀 강력범죄, 좀 마약 같은 강력범을 다루는 곳이고요. 코스트가드는 이제 해양 경비대입니다. 이렇게 저는 필리핀 브라더들에게 전화를 해서 브라더,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곳에 가기 전에 이런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달라고 했죠. 이렇게 우리는 수리가오 델서와 수리가오 델로테를 해변 도시들로 한 3, 4일 일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소개받고 전화번호 등도 받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쪽 길 루트는 다 뚫어줬으니 알아서 관리하시고 알아서 물건 늘리시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수리가오에 있는 섬들을 일주일 일정으로 수리가오에 있는 모든 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공급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와서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그렇게 좀 지나니 물건은 하루에 1톤가량 양이 되어가고 사입 금액도 늘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돈에 대한 전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일이 되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에게는 계속 지출만 있었죠. 그렇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지출은 이익을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당시 자금 관리를 제가 안 하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녁에 또 나이트 일도 있었고 거기도 관리해야 되고 또 섬을 가끔씩 찾아가서 이 사람을 서포팅 해줘야 됐으니까요. 이렇게 2달쯤이 지나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젠 2달도 거의 다 돼가고 했으니 우리 정산을 좀 해보자고요. 어떻게 순익구조가 어떻게 나오고 이익금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정산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수익금은 고사하고 현물을 구입해서 보낸 물건값도 한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 물었죠.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현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아직 물건값을 받지 못했다는군요. 요즘 따라 계속 물건값이 늦게 입금되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쪽에서 얘기는 며칠 안에 다 들어올 거라고 했다는군요. 그래서 저는 좀 찝찝했지만 믿기로 하고 며칠 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은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직접 세부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입금이 안 되는 건지